그거를 이제 조금 배워야 돼. 주임법, 상임법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달릴 테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시도록. 자, 달릴 준비됐죠? 자, 나갑니다. 왼쪽은 주임법, 오른쪽은 상임법. 자, 주임법은 월세는 무시합니다. 월세. 아까 이제 금액이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원장님이 아까 전에 여기 10차 계정을 보면은 5천에 1,700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5천만 원에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 100만 원 돈을 임차해라. 그럼 그 사람도 우리 상가 같으면 어쩝니까? 1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요게 소액보증 못 받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임법은 월세는 관계나시. 상임법만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한다. 자, 그런 겁니다. 무슨 말 있죠? 그래서 5천에 월세가 100이든 200이든 그런 건 안 따지고 보증금만 5천만이 하면은 1,700 주겠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임법은 월세는 무시한다. 그 다음에 상가보호법은 전세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한산보증금을 가지고 따진다. 자, 됐죠? 자, 오른쪽 잘 봅니다.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월세에 부가가치세 무시하면 돼요. 상가에. 그 다음에 2015년 5월 13일 이후 설정 이후 상가의 대항력 적용 금액은 무제한으로 해제가 됐다. 설정 이후에. 자, 요거는 사례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근린주택 봅니다. 근린주택. 진주의 대안동의 16의 108이 봅니다. 자, 진주의 대안동에 근린주택이 나왔는데, 자, 봅니다. 낙찰이 28억에 팔립니다. 28억에. 이게 이제 물건이 좋아요. 물건이 좋습니다. 뭐, 이 뭡니까? 보석, 뭐, 피부과 사고 괜찮죠? 상가가. 괜찮고, 요거도 누가, 이야, 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형식적인 경매죠? 누가 경매 넣었대요. 경매를. 그럼 여기 나오는 거 모르겠네. 조금 복잡은 한데, 지금 따지 못하겠구나. 자, 일단 봅니다. 이 상가가 28억에 팔리는데 세입자 잘 봅니다. 세입자. 다른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만 봅시다. 여기에서 엘칸토입니다. 엘칸토를 보니까 6천에 450이래. 6천에 450. 자, 잘 보세요. 6천에 450이고, 은행 설정은요, 복잡한데, 말소 기준 등기를 지금 쭉 없다고 보니까, 요거다 붙여놨어요. 요거다가 붙여놨어요. 요것도 맞습니다. 요거를 조금, 요건 복잡한데, 일단 요거를 보면 됩니다. 요 있죠? 그럼 이날이 경매가 됐는데, 이미 경매가 됐는데, 2016 되는데, 자,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2010년 2월 11일인데, 이 사람은 엘칸토는 2006년도 한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들어가지고, 6천에 월세가 450이고, 한산보증금은 5억 1,500이다. 대항력이 있다.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이게 있다면은, 이게 예로 1순위 건저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사전에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금액이 무한대가 됩니다. 예로, 우리 엘칸토 아지매처럼 5억 1,500. 여기 있죠? 엘칸토 얼마입니까, 그러면? 5억 1,500이라도 대항력이 있고, 전액 매수인 인수, 여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예상배당표를 보면요, 인수로 가 있어요. 우리 엘칸토 아지매는 27억인데, 우리 엘칸토 어디고? 여긴가? 자, 여기 인수가 되어 있어요. 인수. 이게 맞습니다. 인수. 맞아요. 맞는데, 제가 낙찰받으면은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월세를 줬을까 안 줬을까? 10달치를 안 주시죠. 10달치를 안 주면은 10달치를 공제하고 인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례 입장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 사례를 해봤고요. 또 하나 더 봅니다. 공장 봅니다. 16에 1548. 원래 공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쉬우니까.
자, 봅니다. 공장 봅니다. 공장에 낙찰이 됩니다. 공장도 상인법 적용이 돼요. 상인법 적용이 됩니다. 자, 8억 1,100에 낙찰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입자가 1억에 100만원 있어요. 1억에 100만원. 한산보증금 2억이다. 건재당은 2013년도 건재당했다. 자, 그러면은 2013년 건재당했고, 뒤에 들어왔죠? 아, 빠르네. 빠르죠? 자, 그러면 1억에 100인데 대항력을 낙찰자한테 1억을 달라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봅니다. 이거 준 거. 요거 몇 착이죠? 몇 착이죠? 절반 밑에 파란 것 중에서 몇 착이죠? 6개 중에서 몇 개요? 어? 2013년 8월 26일 몇 착이죠, 이거? 자, 3차 동그라미. 그러면은 서울은 얼마입니까? 3억 원 이하. 맞죠? 5천에 1,500이고, 저 오른쪽에 지방은 1억 5천만 이하고 2,500에 750 소액보증 겁니다. 그럼 1억 5천인데 지금 한산보증 얼마나 많이 지고? 2억. 2억 아닙니까? 2억. 여기면은 1억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낙찰자가? 안 줘도 된다. 그럼 이때는 이 법인이 좀 똑똑한 격리 부장 같으면은 월세를 50만 원 줄여놔야 됩니다. 경매가 되면. 알겠죠? 이제 경매가 되면은 막 조사 오죠? 이제 그럴 때 또 배당 요구를 할 때도 줄인 거를 배당 요구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여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1억은 안 된다. 됐죠? 원장님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수하시면 돼. 재수하. 걱정할 거 없어요. 다음에 재수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게 뒤로 가고 여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그죠? 여기 이제 1번으로 설명해야 되겠고, 여기 2번을 해야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되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까 봤다, 그죠? 자, 낙찰가 낮으니까 세입자도 있고 은행도 싸움하면은 소액보증 걸리면은 절반씩 가한다. 아까 했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월세를 올리도록 할 때, 우리 상가 봅니다. 상가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5%? 그죠? 5%.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주택도 물론 5%인데, 주택은 뭐 보통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안 그러면 안 낸다, 그러면 나가라 사니까, 그죠? 월세가. 근데 상가가 주로 문제입니다. 상가는 한번 딱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5% 이상 올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처음에 잘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어요. 2년 계약했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를 한 200 했어요. 2달만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러면 2년은 취하게 돼. 그럼 뭐 한 달에 200이면은 2년 것도 얼마고? 4,800만 원. 그죠? 보증금 올 까먹게 돼. 2달 만에 장사가 안 되겠다. 아, 코로나 생겨버렸어. 5천에 200인데 코로나가 막 거짓다 생겨버렸어요.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영호동 갈비집에 또 내한테 원장님 좀 수강생 좀 많이 데리고 와서 낙찰받아 뭐 수강생 좀 데리고 와서 좀 맛있는 거 해서 샀더라고. 좀 낙찰받아고 내가 좀 그 때 가자고 줘. 오라 사는데 내가 못 데가면 미안해 주겠다 지금. 야, 원장님 학생들은 지금 낙찰을 하나도 못 받나. 한 번도 안 오고 걔네. 자, 그래서 이제 5천에 얘로 200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등등해서. 그러면은 2달 만에 손 들고 나 나와 있습니다. 전세 돌려줘. 절대 안 됩니다. 2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1년 해야 됩니다. 1년.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이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1년이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2년에 삐면은 2년은 채워야 됩니다. 2년을. 자, 그러면 월세도 그래. 월세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5%밖에 못 올린다. 알겠죠? 5%. 예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싸게 막 임대 나왔어. 아이고, 막 싸게 누가 옛날인 사람은 폐업에서 나가삐고 얹고 그만 싸게 나는데 그만 한 몇 달 뒤에 그만 막 경기가 옛날보다 더 좋아지 비싸. 그러면은 월세 올릴 수 있느냐? 내년에 안 됩니다. 알겠죠? 한번 딱 걸어 놓으면은 그거는 10년 동안 그냥 꼼짝만 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본다. 밑에 확진일자 부여. 확진일자 부여는 주민자치센터 가서 600원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이면은 등기가, 법원의 등기가, 법원 안에 등기소, 그 다음에 공정법무법인 이렇게 됩니다. 세 군데 아무 데 가야 돼. 주택은. 아파트는 이러면 됩니다. 그럼 상가는 어디 가야 됩니까?
관할 세무서한테 가야 되지. 동사무소 가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뭐 등기소 가고 뭐 공정법무부에서 찍어갖고 백날 찍어봤자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특히 PC방. 자, 우리 상가는 1년입니다. 1년. 1년을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존속기간. 그 다음에 계약갱신. 계약갱신은 지금 2018년도에 5년에서 10년을 받겠어요. 2018년도 10월 16일에 5년에서 10년 받겠다. 그래서 기존 있는 사람들도 5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그건 좀 더 상세한 설명드릴게요. 같이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요, 무조건 소멸입니다. 단, 선순 임차권은 소멸 안 돼요. 자, 이런 게 있겠죠. 다가구 주택에 설정이 있는데 뒤에 쭉 열매 뒀다. 그거는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설정하기 전에 5천에 월세를 한 100만 주고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은 본건에 낙찰자 왔을 때는 지가 처음에 계약하고 2년하고 한 3개월쯤 돼서 왔어요. 낙찰자가 좀 빚길래요 뭐 이런 식으로 5천 줄 테니까 나갈래요 뭐 이렇게 답 왔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2년 3개월 됐죠. 그러면 묵시 갱신됐기 때문에 4년까지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4년까지. 자,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팔이 바뀌었다가 경매 나왔어. 팔이 바뀌었다 건물이 1층에 그게 해피면 경매 빚이 많아갖고 그 사장이 사업하다가 막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막 망해가지고 경매 나왔어요. 그러면 시설비가 예를 투썸 프레스다 팔이 바뀌었다 시설비 많이 들었겠죠. 그런 거를 낙찰받으면은 그 사람은 낙찰받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낙찰받으면은 일단은 임차인은 후순위면 무조건 나야 되죠. 나야 됩니다. 내가 시설비 권리금 3억 시설비 5억 들어갔는데 그거는 니야 이거 무조건 임차권의 소멸이에요. 선순위 사업자가 안 됐으면은 그건 소멸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로 투썸 프레스인데 보증금 여로 1억에 월세가 500 하더라. 낙찰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설비 많이 들어갔죠. 본게 딱 본게 한 5억 들어간 것 같아. 느낌에 딱 보니까. 그러면은 1억에 월세가 500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까?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투썸 브레이스나 파리바게트 투썸 브레이스가 워낙 시설 크니까 투썸 브레이스 같은 뭐 고민하죠. 지금 나가려고 못 잡니까? 권리금 뭐고 아무도 못 받잖아 지금. 그냥 같으면 권리금 한 4억 받아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니까 월세를 1000만 원 안 주고는 100입니까 자기가. 알겠어요? 그래서 1급 프랜차이즈 있죠. 프랜차이즈라도 1급이 있어요. 1급 아주 은행도 대출을 한도로 뭐 2억 3억씩 쉼없이 빌려주는 게 1급입니다. 파리바게트 이런 데는. 은행은 변호사나 인사하면 대출 많이 줘. 마이너스 1억, 2억 해줍니다. 의사들도 그래요. 치과 의사는 마이너스 2억, 산부인과 의사는 마이너스 1억. 왜 그럽니까? 왜 치과는 2억이고 산부인과는 1억이고. 딱 재가지고 돈 많이 번다 싶으면 막 해줍니다. 해주고 좀 작게 번다 그러면 또 줄이고 이랍니다. 공인중개사는 한도가 없어. 왜 그럴까? 돈을 잘 못 번다 그런가 봐. 지금 보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한도가 없는 사자가 공인중개사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대출 한도가 없더라고.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없어요. 해주면 되는데 그죠? 한 5천 해주면 되는데 뭐 띠묵 나오대요. 뭐 물론 띠묵 사람도 있겠지. 있는데 거의 99%는 안 띠묵습니다. 공인중개사 뭐 마이너스 1억 해줘도 신한은행 1억 해줘도 띠묵 사람 한 명밖에 없어. 10,000명 중에서. 알겠어요? 해주면 됩니다. 수익 내려고 뭐 얼마나 돈 잘 버는데 공인중개사들. 자, 그 다음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려고 하면은 은행 설정 전에 들어와야 되겠다. 알겠죠? 사업자 등록하든지 전입신고 하든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면은 자, 아까 뭐 배웠죠? 세 가지가 있더래. 전학배. 이거 빠졌네. 이런 거 배워서 잊어버려. 그 다음 뭐라고요? 전입신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또 배당 요구. 그죠? 전학배. 이름하여 전학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전학배 세 가지가 필수. 아시겠죠?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학배 중요합니다. 전학배. 뭐 상가는 전입 이거를 사업자 등록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사학배. 주택은 전학배. 상가는 사학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 되려고 하면은 경매 전에, 공매 전에 전입을 하시고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한다.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밀양 아지매 했죠? 그죠? 공매 배당 요구 했어요. 그래서 1,500 받아갔습니다. 자, 확정일자 부여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주택은 아무데나 가면 되고 상가는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를 잘 찍어라. 아까 한 사람 봤죠? 600원짜리 없어가지고 1억을 못 받아나는 사람 봤죠?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은 확정일자를 꼭 좀 찍어놔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전세계약서를 꺼내가지고 원장님 100장인데 그럼 100장 얼마고? 그동안에 5년 넘게 문 게 100장이래요. 6만 원이네. 한번 찍어 놓으세요. 막 6만 원 떡 사면 생각하고. 그죠? 그것은 누가 올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면 그때 1억짜리 어떠면 무조건 반띵 하세요. 반띵. 원장님이 반띵 하라더라. 안 하면 하지 말고 하더라. 1억짜리면 5천만 원 버린다는데 5천만 원. 6만 원 투자하고 5천만 원 버리면 괜찮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요거는 이사를 가야 돼. 토울서원 아파트 있다가 유니시티 분양을 받았어요. 가야 되는데 전세 돈을 2억 안 내죠. 그러면 퇴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그때 하는 것이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양식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럼 그거 써가지고 주민등본 첨부해서 딱 제출하면 등기소에 갖다 주면은 등기소에다가 등기부등본에 주택 임차권 딱 찍어줍니다. 그때 이제 등기부등본 딱 찍힌 거 발급을 해보고 딱 자기 이름이 주택이 딱 찍혀 있으면은 얼굴에 그때 이후로 퇴거하면 돼요. 퇴거해도 되고 방빼도 되고 또 관리소 가야 됩니다. 자, 내가 방 뺐으니까 오늘부터는 내한테 관리비를 고지서 보내면 안 된다. 옛날 소유자한테 보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가는 뭡니까? 상가 건물이 100원. 자, 상가는 있는 거예요. 2층에 장사하다가 1층에 나가겠어. 뭐 딴 데 좋은 데 옮긴다고. 그래서 2층에서 아이고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전을 딱 하는데 자기 이전하기 2층 올 때는 은행 설정이 없었어요. 그 2층 가운한 데서 은행 설정이 붙었어요.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1층에 옷 비면은 사업자 등록 정정한 날짜로 후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보다 군부에 넣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버리면은 정정할 때 은행 설정을 쓰면 되는데 중간에 설정이 다 낑겨버리면은 은행보다 군부에 넣었다. 그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 일자를 보니까 정정 일자를 사업자 등록 일자를 봅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전입 신고를 했는데 전세를 1억 주고 전입 해놨는데 서울에 급하다고 뭐 청약받는다고 저 구리에다가 싹 주소를 옮겼어. 일주일 동안.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은 재전입한 날짜로 후퇴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데 해필이면 그 사람이 그 전입 1억을 주고 난 뒤에 소유자가 새마을 가서 도출을 한 1억을 또 받아 못 비싸. 그러면은 새마을 거가 웃어됩니다. 재전입 일자가 늦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엊그제 인사람 있더라. 어떤 분인데 우리 수강생 지금 현재 수강생입니다. 대박을 찾았대. 뭐냐 했더니 전세가 전입이 되어 있어. 전입이 설정보다. 그래서 이제 3차인데 아무도 안 들어와. 3차가 됐는데 사람들이 본 게네 아이고 이 전세가 한 2억 있는가 보다 싶어서 안 들어온가 봐. 그럼 자기 가서 본 게네 전입세 되려면 아무도 안 나와. 허무되고 온 거예요. 야간반인데. 그래서 알았다. 야, 잘하면 대박 되겠다. 그러나 혹시 이제 전입신고가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안 된 사람. 외국인. 혹시 한번 봐라. 코지에 사는가? 네? 코지에 사는가? 니 하오마? Who are you?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라. 외국인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되죠. 외국인은 동사무소 안 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등록한 거주지 등록 증명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증명. 거기에 날짜가 있으면 그거를 봅니다. 전입신고는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유니시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니시티. 알겠죠? 유니시티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상가도 마찬가지. 폐업하면 안 됩니다. 폐업. 알겠죠? 전세 돈 2억을 걸어놨는데 은행 설정도 없는데 뒤에 설정이 있는데 또 폐업을 해버려서 그러면 다시 살리면은 늦죠. 은행보다. 안 됩니다. 사업장 이전도 조심해야 됩니다. 폐업도 조심해야 되고 상가는 조심해야 돼요. 자, 계약갱신. 자, 계약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택은 몇 개월 해야 됩니까? 1개월 이전에
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주택은. 그럼 상가는 몇 개월? 6개월. 6개월 전까지 통지됩니다. 6개월 전에 통지하고 예로 이런 겁니다. 1년을 해놨는데 1년이 기한이 됐어요. 보름 전에 나간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면 자동 갱신 됐습니까? 그냥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1년을 계약해놨는데 3일 전에 나간다고 또 왔어. 집주인은 지금 계약법 갱신 요구권은 1개월 전까지라 해서 나는 아이고 이제 1년을 넘어가는구나. 코로나가 또 잘 넘기는 거니까 임차인이 아이고 기분 좋다. 월세 잘 들어오겠네. 그거 다 있었는데 월세가 200만 들어오는 했는데 3일 전에 와서 내일 모레가 이제 계약 딱 1년 때는 D데이인데 마이너스 3일 전에 왔어. 와가지고 계약하겠대. 나가겠대. 그러면 집주인이 뭔 소리고? 계약갱신 요구라고 모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한 달에 안 됐어. 네가 와야 되는데 3일 전에 마이너스 왔으니까 안 된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1년 딱 기한 끝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2년 됐죠. 2년 1년 2년 두 번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1개월 2개월 전에 미리 와야 돼. 하려고 하면 3일 전에 온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약 기간이 당초 2년인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요구해야 되고. 아니 2년이면은 딱 2년 전에 막 그만둔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되고 1년 했으면은 원래 상가는 1년까지 1년 단위 끊을 수 있으니까 1년 했으면은 1년 전에 그만 마이너스 3일 전에 와서 계약 해지하겠다 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 서로 안 했어. 그래서 또 1년 또 연기돼 버렸어. 계약 갱신이. 2년이 됐는데 이제 올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3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해야 됩니다. 3개월 전에 통보. 자, 그 이야기가 어디 있나 그러면요. 쭉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10년이죠. 계약갱신이 10년이 말입니다. 10년이고 여기 있네. 3기를 연차한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있네. 이거 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 해지. 이제 1년 지냈어. 1년 지냈는데 2년을 지냈어요. 2년 지냈어요. 2년 한 달 된 게네 왔어.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나가겠다 그러면은 다음 달 나갈 테니까 보증금 5천하고 나는 빼주라. 방 빼겠다 상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잠깐 이래갖고 이거 봅니다. 오른쪽에 뭡니까 지금?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기간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는 가능한데 그러나 있죠. 그러나 줄집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면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휘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월세가 200이면은 빨리 나가려고 하면은 600만 원 까고 줄게. 이 말이죠. 그럼 관리비도 3개월치 미리 내고 가세요. 미리 내고.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내야 효력 발생하잖아요. 효력. 무슨 말이죠? 그래서 3개월치 월세하고 3개월치 그러면 빨리 막 관리비도 내고 그리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전세 돈을 5천 내주고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가 내고서 가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예. 3개월치만 미리 내고 뭐 빠져나가면 되죠. 임대인, 임차인, 재임차인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건 뭐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3개월 전에 통제. 알겠어요? 3개월 전에. 자,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이 전화 왔는데, 경남대. 2년하고 3개월 살았는데, 집주인이 판다고 나가라 한대. 어째 됩니까, 그러면? 예, 그거 나와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교수님. 안 나가도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 한대. 거꾸로. 그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거는 네 사정. 나는 2년하고 3년 됐지만은 나 4년까지는 지금 살아야 되겠다. 합계 4년은 살아야 되겠다. 뭐 4년간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임차인만 약자인 사람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되고 강자는 그런 걸 안 봐줍니다. 자, 됐죠? 자, 적용 범위는 미등기 무허가. 자, 이런 게 있어요. 도계도에 보니까 1, 2층이 상가인데 3층이 이 주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층을 상가인데 주택으로 딱 바꿔놨어요. 이제 주임법으로 예를 전세 또는 1억을 줬어요. 주임법에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건축물 대장은 그린생활 시설인데 나는 전입신고하고 1억을 주고 전입 확정을 했는데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며, 된다. 뭐 안 된다. 근데 미등기 위법, 불법, 미등기, 이거 써놨잖아. 이게 답을 딱 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 안 된다. 된다며, 된다. 그런데 보통 또 전화 옵니다. 저 경기도 보니까 전화 오더라고요. 구청에서 공문이 와요. 그 전입신고인데 상가가 건축무대라는 건 그린샤에서 주는데 전입신고 확정자 막 들어와 있어. 동사무소. 그러면 이 체크가 되죠. 뭐지, 빠박 부닥치죠. 그러면 연락합니다. 집주인한테. 빨리 이거 덜 내고, 그 세입자 들어오는 거 같는데, 1억 주고 들어왔다 하는데, 빨리 덜 내고, 싱크대 다들 내고, 주우로 쓰니까, 싱크대 다들 내고, 사무실을 원위치해서 안 하면은, 위반 건축물 딱지를 바로 붙이겠습니다. 그 세입자는 일어났어요. 빨리 비켜라고. 그 세입자가 또, 기분 나쁘네. 언제 한두 배가 안 되는데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올 때 갔다 이사비 내놓았어. 주들 안 했다. 그래가지고 또 옮겼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상가는 교회, 동창회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자, 근데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은행 여신관리부 했던 사람이 또 퇴직을 하고 목사님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7천만 원인가 주고 이제 상가를 들어갔는데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험 못 받죠? 그 자기는 여신관리부 있었기 때문에 여신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 등록을 했대. 어떻게 내느냐? 교회로 내는 게 아니고 교회 그 뭐 거의 딱 하더라 뭐 물품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팔면서 그거 소매, 물품 판매, 소매업. 그걸 등록했대요. 그래가지고 7천 줬다 이래 놨다. 그래 뻥 터졌는데 지는 받아 놓았대요. 교회라도. 알겠어요? 원래는 교회 동창회 전후에 이런 데는 사업 등록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데는 원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기는 그래 받아 놓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등록은 전입세대 열람 4개 발급이 딱 안에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지금은 요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현황서 그런 게 있더라고. 또 새로 생겼어요. 상가 임대차 현황서. 자, 요게 둘 중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이 되면 됩니다. 좀 외우기 어려워. 등록사항도 현황서 외우기 어려워요. 어렵고, 상가 임대차 현황서. 여기에 사업자 등록. 그 세무서 따집니다. 그거를 가오라고, 배당 때는. 거기에 보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전세를 원래는 2억 주는데, 집주인이 세금 많이 넣으니까 5천원 줄이죠. 줄여놨어. 뻥 터졌어. 그러면 5천이 보호되는 겁니다. 세무서가 기준이에요. 원래 집주인이 2억 주는데 무튼 입금지인데 그건 저희 아니고 둘이만 아는 아니고 그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낙찰자도 지는 여기라 해도 실제가 세무서가 5천이면 5천만 원 주고 나가라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배당을 받아도 5천 받고 나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금액 줄이는 거. 자, 그 다음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2018년 10월 16일에 생겼는데 10년을 바뀌었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걷어봅니다. 자, 작년 봄에 개업한 우리 학원 옆에 만내 커피점, 요 이용 많이 하세요. 옆에 자꾸 얘기 많이 꺼내는데 옆에 커피점 있죠? 많이 줘. 이만큼 줘. 그럼 주면은 요 학원 오면 컵이 많아요. 따라갖고 원장님 조금 떼줘도 됩니다.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했죠? 설탕 들어간 거 이런 거 그런 거 좀 싫어하고, 그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 있네. 저 뒤에 보세요. 뒤에 누가 갖다 놨네. 저 위에. 아이고 어느 제자 갖다 놨는지 막 어제 저 가온 제자가 진해 낙차 받았다. 진해 아파트 낙차 받았대. 그 점심으로 이제 왔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거 같더라. 나 와주나 했더니 이제 막 낙찰도 받으라고 주는 것 같아. 다 저리 주면 낙찰 받아요. 또 낙찰도 안 받는데 자꾸 점심 먹자고 하면 그 사람은 낙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불로 안 먹는 게 아니고 낙찰도 받기 전에 점심 먹으면 낙찰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동안 보니까. 그래서 자꾸 점심 먹자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5년에 10년을 바뀌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밑에 적용이 예쁩니다. 적용 사례 1번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를 체결해서 임대기간이 진행 중이더라. 이제 옆에 이제 만렙 이런 게입니다. 작년에 오픈했어요. 그럼 요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법이 여기에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10년을 끌고 갑니다. 10년으로 끌고 가요. 자, 땡그라미 2번.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1회 갱신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2018년, 자, 개정이 언제됐죠? 2018년 10월 16일, 이게 중요해요. 개정이 됐는데, 그때 4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10년이 통과됩니다. 10년. 알겠죠? 자, 그러나 두 개는, 밑에 두 개는 안 됩니다. 3번, 4번은.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액갱신돼 6년째 하고 있는데 법이 갱신돼서. 그럼 그 사람은 안 돼요. 6년 차에 들어간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5년 차 계약을 했는데, 요리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5년 한 사람, 6년 차 된 사람, 초과한 사람, 이 사람 안 되고,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년의 보호가 된다. 임대차가 그래 보면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해수 보호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자, 여양이는 권리금 받아놔야 되겠죠. 기간이 돼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간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3개월 마이너스 계약기간 끝나기 마이너스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듣고 오면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으로 듣고 오는 사람을 이제 집주인 소개하고 그렇게 계약해도 된답니다. 6개월 전.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가 된다. 이거는 2번, 3번은 상이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상가보호법에 좋은 책을, 만화책, 특히 만화책,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은, 우리 상가나 주임법은 주관부서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그래서 법무부에 가시면은, 밑에 뒷페이지 봅니다. 상가 Q&A 크는 책자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은, 두껍진 않습니다. 64페이지인데, 읽을만 합니다. 아주 좋아요. 법무부 가서 요걸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건데,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